지난 일주일 새 포스코에서 산재 사고가 3건이나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노조는 포스코 사측이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안전 법규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경주 건천읍의 불법 토석 채취를 묵인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지만 미흡한 후속 조치에 피해 주민들이 경주시와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신라 비석인 포항 중성리 비가 발견된 지 10년째를 맞아 세계 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는데요. 하지만 포스코가 원인 조사나 대책 마련에 미온적일 뿐 아니라 노조 측 현장 조사까지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노동부는 다음 주 조사에 착수합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포스코 제철소에서 설비 점검을 나갔던 60대 직원이 온몸에 뼈가 부러진 채 발견돼 숨졌습니다. 나흘 뒤엔 인근 현장에서 30대 협력 직원이 10m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고 어제도 60대 하도급 직원이 5m 아래로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작업장 사망사고 같은 산재가 발생하면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노조는 하지만 사측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조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알리지 않았고 노조가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포스코가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매우 불성실하고 법을 위반하는 이런 기업이라는 것을 지금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산재가 났을 때 노조 측 위원들이 현장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사측이 근무 시간에 웬 조사냐며 정당한 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연락을 하지도 않고요. 또 산안위 위원들이 이제 알아서 찾아갔을 경우에도 나중에 근무 중에 참석하겠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게 되고요. 또 인사상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포스코가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감독 중에 이제 사실 그런 사실이 있는지 조사해가지고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포스코는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참석하고 있으며 산재에 따른 임시회의는 열지 않았지만 노조 측 간사를 통해 노조 측 입장을 전해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는 재난 대응 관련 부서장들과 제5호 태풍 다나스에 대비한 상황 판단 회의를 갖고 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작물 피해 방지와 저수지, 보해 홍수 관리 대책, 어항 등 해안 시설, 산지 태양광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기상특보에 맞춘 공무원 비상 근무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포항시는 시민들에게 태풍 관련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재난 발생 시 문자로 발송되는 행동 요령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비석, 포항 중성리 비가 발견된 지 10년이 됐는데요. 역사적 중요성과 희귀성의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국보인 포항 중성리 신라비, 501년 건립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라비로 지역 분쟁을 왕경 귀족이 개입해 해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비가 발견된 것은 지난 2009년 마을 하수도 공사장에서 나온 돌을 인근 주민이 화분 받침대로 사용하기 위해 씻던 중 글자가 드러난 겁니다. 다듬어진 돌이 아니고 자연스게 새겨진 글자를 이래 봤을 때는 이게 예사로운 돌이 아니고. 중성리 비를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평가 기준인 세계적 중요성과 희귀성은 물론 국가당 신청 건수가 2건으로 제한되고 심사가 강화되는 흐름이 소개됐습니다. 우리 역사에 관련된 비석이기 때문에 관련된 용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 이제 확실하게 번역 용어를 정해놓고 준비를 해야 나중에 이제 혼선이 없을 것 같고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비석류는 태국의 람캄행 왕석비를 포함해 12건, 가장 최근으로는 일본 고즈케 지역의 세계 비석입니다. 6세기에 만들어진 인근 냉수리 비와
울진 봉평리 비를 함께 묶어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해 등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문화재는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 등 모두 16건. 1500여 년 전 신라비가 새 목록에 이름을 올려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먼 길의 작은 행보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특별법에는 5년 주기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복원정비 추진단을 설치하며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이 법을 대표 발의한 김석기 의원은 본회의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법사위 통과가 중요하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하늘원자력본부는 내년 9월 준공 예정인 신한울 2호기에 대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고온 기능 시험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울 1호기와 2호기는 원자로 냉각제 펌프와 원전의 투입격인 주제어실 계측 제어 시스템을 최초로 100% 국산화한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신한울 1, 2호기가 상업 운전을 하면 2017년 기준 대구 지역 전력 소비량의 150%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대입 수시 모집이 9월 초부터 시작되는데 올해는 고3 학생이 지난해보다 6만 명이나 줄어서 입시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가 2009 교육과정에 따른 마지막 입시인 점도 수시 전형 변수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학년도 대입 수시 지원 설명회에 학생과 학부모 수백여 명이 모였습니다. 고3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6만 명 줄지만 4년제 대학의 모집 정원은 900여 명만 줄어 수험생에게 유리합니다. 대회 같은 걸 또 많이 열어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참여하고 특히 세특 같은 것도 많이 신경 쓰고 이렇게 해서 많이는 안 해도 조금 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시를. 올해가 2009 교육과정의 마지막 입시인 점도 수시 전형의 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재수생이 수능에 몰릴 것으로 보여 수능 등급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시 논술 전형에도 재수생이 몰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등급별 인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똑같다고 할 경우에 작년보다 수능 최저 맞추기가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결국 경쟁률은 떨어지겠지만 최저를 맞추기가 어려워서 최저를 맞출 경우에는 훨씬 더 합격이 쉬워지는. 올해 수시 모집 인원은 전체 모집 인원의 77%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권 대학의 수시 모집 인원은 전체의 81%까지 늘어나 역대 최고치입니다. 수도권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이 많고 대구 경북권은 학생부 교과전형 비율이 높아 유불리를 잘 따져야 합니다. 1, 2등급 학생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내신 3, 4등급 학생은 비교과가 좋을 경우 종합전형을, 그리고 좋지 않을 경우는 논술 전형을. 전문가들은 방학 때 자기소개서 작성 등에만 매달리지 말고 수능도 신경 써 수시 최저 등급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포항시는 지진 감시를 위해 설치한 지하수 관측 결과를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수의 수위와 수온, 수질 변화 측정 자료가 지진 감사의 한 방법으로 대두되면서 포항시는 지금까지 측정한 결과를 연세대학교 우남칠 교수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오금호 지진방재센터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공유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흥해와 신광, 효곡동에 지하수 관측소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흥해와 기북에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관광객과 지역민들에게 쾌적한 공간 조성과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어촌 어항 환경 정비를 진행했습니다. 관내 어항 57개소를 대상으로 지역 수협과 어촌계, 지역 어업인들이 참여했으며 방치된 폐어망과 어구 등 각종 폐기물 149톤을 수거하고 인양 쓰레기 256톤을 수매했습니다. 시는 매월 1일을 어촌 어항 환경 정비의 날로 정하고 주기적인 해안가 환경 정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경주시가 민간업체 불법 토속 채취를 묵인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지난달 나왔는데요. 시민단체는 감사원의 감사가 부실했고 처벌 조치도 미흡하다며 경주시와 업체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임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건천읍 송선입니다. 지난 1991년부터 석산 개발에 따른 각종 환경 피해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국회가 감사를 요구했고 감사원이 특별 감사를 벌인 결과 업체는 130여만 세제곱미터의 토석을 불법 채취했고 경주시는 현장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불법을 알고도 제대로 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업체를 고발하고 해당 부서에 대해선 주의 요구가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를 경주시에 통보했습니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행위를 묵인한 경주시에 대한 처분이 미약해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주시가 업체 고발 등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개발 업체와 경주시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자들이 불법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토석 불법 채취 등이 확인된 만큼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개발업체가 불법으로 이전 설치한 아스콘 공장도 관련법에 따라 철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허가를 취소하고 129억이라는 그 불법 토석 채취의 부당 이익을 경주시가 환수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에 따라 불법 행위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증거 자료를 확보해 업체 고발 등 사후 조치에 나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활발한 국제 교류를 통해 신라를 번영케 한 문무대왕을 기리기 위한 제1회 문무대왕 해양대상 시상식이 오늘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해양과학부문은 동해바다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김경열 서울대 명예교수, 해양문화부문은 실크로드 학의 개창자인 정수일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소장, 해양교육부문에서는 독도 수호의 천병 역할을 한 울릉군 독도 아카데미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무대왕이 돌아가신 7월 21일을 문무대왕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일지테크가 오늘 경상북도와 650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일지테크는 오는 2021년까지 경주 모화 일반산업단지와 외동 일반산업단지에 도어와 본넷 등을 생산하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고 100여 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입니다. 낮 동안 소강 상태에 들었던 장맛비는 저녁부터 다시 남부 동해안을 시작으로 내리겠고 차츰 장마 전선이 확대되겠습니다. 5호 태풍 다나스도 경로가 매우 유동적인데요. 우리 지역도 주말에는 영향권에 들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낮부터 장마전선이 내려가면서 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저녁부터는 다시 북상해 오는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남부 동해안부터 차차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까지 영향을 주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으로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10에서 70mm가 예상됩니다. 5호 태풍 다나스도 이번 장마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이동 경로가 매우 유동적인데요. 전날보다는 올라오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제주도 해상을 지나서 여수 부근 육상으로 진출하겠고요. 일요일에는 독도 쪽 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도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강수량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1도에서 23도, 낮 기온은 경북 동해안 전역이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온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22도, 낮 기온은 울릉도 25도, 독도 24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으로는 흐리기만 하겠고요. 남부 해상에는 온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